저는 부동산 한번 안 가고 미용실 사장님 집을 에어비앤비 예약했습니다. 요즘 에어비앤비 매물 씨가 말랐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8년 동안 100개가 넘는 숙소를 오픈하면서 강사들도 모르는 매물 구하는 방법 4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물 구하는 실전 루트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은 호스텔에 관련된 물건 찾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요즘 강의나 유튜브 보면 프로그램으로 입지 분석도 하고 수익률 뽑는 거, 그리고 이제 매물 찾는 것까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좋은 입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필요한 건 그 매물을 어떻게 계약하느냐인데, 거기까진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매물 구하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요즘 임차로도 안 나가던 집들이 에어비앤비 가능하다는 이 조건 하나로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면서 도배장판까지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실전에 써먹는 4가지 루트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방법들은 이렇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원하는 지역 선정하고 필터에서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걸고 방 2개, 그리고 3개 조건 걸어서 물건 확인한 다음 부동산에 계속 전화 돌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당근마켓에 부동산 올라온 매물 있으면 그것까지 컨택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지역 부동산을 무작정 찾아가서 소통하는 방법들도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확률 높은 건 결국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 가서 물건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갔을 때는 물건이 있을 확률이 당연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통이 잘 되는 부동산 사장님을 찾으십시오. 이야기가 되는 부동산님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꾸준히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번 방문해서 끝내지 말고 진짜 이 지역에 하고 싶다면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사장님께 관련된 이야기도 들으면서 스몰 토크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매번 물건 나왔어요 라면서 재촉하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진짜 할 사람이구나 하는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소통해 두면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도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여러 사람한테 뿌리기 전에 나한테 먼저 연락을 줍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 가능한 매물은 흔치 않고 적은데 나는 이미 검증된 진짜 임차인 후보니까요. 즉 부동산은 한 번 찾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형성해서 내가 컨택되는 것까지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걸 한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루트입니다. 지금부터는 저만 써왔던 진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오픈하고 싶은 지역에 오래 운영한 자영업자분들을 찾으세요. 특히 미용실이나 음식점이 딱 좋습니다. 미용실이 부담스러우시면 음식점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이 동네에 중개 잘하시는 부동산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꼭 하나 하고 싶어서 좋은 부동산 중개 사장님 찾고 있어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연결돼서 부동산 가면 절대 문전박대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건물주거나 건물주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방법으로 미용실 사장님 소유 주택을 계약한 경험이 있고 사장님께서 다이렉트로 빌라 건물주를 소개해 준 경험도 있습니다. 넉살 좋게 접근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무작정 부동산 찾아가는 것보다 승률이 최소 10배는 높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당근으로 에어비앤비 청소 알바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 숙소나 청소 알바를 하는 건 아닙니다. 딱 봐도 규모가 있고 퀄리티가 있는 숙소를 골라서 청소 알바를 지원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퀄리티 있는 숙소를 운영하는 호스트는 숙소를 하나만 운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건 그만큼 매물을 찾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거나 꾸준히 매물을 소개해주는 부동산 인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청소는 그냥 알바가 아니라 그 노하우와 인맥을 가진 사람에게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인 거죠. 청소를 하면서 그 호스트랑 친해지세요. 그리고 호스트에게 얘기합니다. 저도 에어비앤비를 오픈하는 게 목표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해두시면
청소를 성실하게 하다 보면 신뢰가 쌓일 거고, 그렇게 관계가 쌓이면 나중에 그 호스트가 매물을 주거나 본인이 아는 부동산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제가 아는 선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호스트는 그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숙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근으로 청소 인력 구할 때 에어비앤비 오픈하고 싶은 분들 제가 도와드린다라고 구인을 올려요. 저처럼 매물 노하우가 쌓인 호스트 입장에서 성실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들은 정보를 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거든요. 이게 청소 알바가 단순 노동이 아니라 매물 루트로 가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건 부동산에서 타 지역 매물 구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말고 상가주택이나 호스텔 가능한 물건을 찾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지역을 돌다 보면 상가 건물, 특히 3층 이상 건물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못 보셨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제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다는 건 임대가 오래 안 나갔다는 증거라서 조건 조율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핵심지에 호스텔 물건을 확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 지나가다 현수막이 보이면 무조건 전화해 보세요. 네 번째, 네이버에 에어비앤비 매물이라고 검색하면 중개사분들이 올려둔 블로그 글이 있을 겁니다. 그 블로그를 들어가서 그 글을 확인한다 하면 그 물건 자체는 당장 없어졌을지언정 그 중개사가 다른 매물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추후에 좋은 매물을 추천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호스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엔 양도 양수가 꾸준히 올라옵니다. 직접 세팅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권리금을 들고 양도 양수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년 순이익을 권리금으로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어비앤비 단톡방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에서 에어비앤비 매물, 에어비앤비, 숙박업, 호스텔 검색하시면 관련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작성한 분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컨택해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4가지 방법 다 제가 직접 써보고 효과 봤던 방법들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노력 없이 매물부터 뚝 떨어지길 바라신다면 사실 시작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신 에어비앤비는 정말 매력 있는 사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지역에 매물을 찾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 남겨주시면 그 동네에 맞는 방법을 제가 한번 답변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에어비앤비 계약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특약 조건을 다뤄볼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